작물이 자라는데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질소, 인산, 가리만큼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은 없으니 당연히 인산의 역할도 매우 다양합니다. 영상 제목에도 언급하였듯이 때깔 좋은 과일, 빛깔 좋은 열매 얻으려면 인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맛도 좋게 합니다. 식품 첨가제로 인산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작물에서 인산의 역할이 이것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극히 일부분이고 오늘날 품질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 먼저 말한 것뿐입니다. 인산은 뿌리 끝부분에 존재하면서 새뿔을 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 새잎을 내는데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작물의 발화와 분열, 즉 포기가 버는데도 아주 중요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정식한 후에 인산 비료를 주면 활착이 빠르고 활착이 빠르니 그만큼 성장이 빨라집니다. 뭐니 해도 인산의 주 역할은 씨앗이 맺히고 커지고 튼실하게 여물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산 비료를 종실 비료로 합니다.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본성인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관여한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꽃눈이 생기고 그 꽃이 피고 또 열매 맺음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사이 다음에 열매가 달릴 결과지가 될 세 가지가 나오고 연이어 꽃눈이 맺힐 때 이 인산 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튼튼한 꽃눈, 우량한 꽃눈이 맺히려면 이때 인산이 든 비료를 토양 살포하든 연면 실비하든 꼭 필요합니다. 또 봄이 되어 꽃이 필 때도 인산이 절대로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이건 가수이든 채수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모두 필요합니다. 그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곡식의 씨알이 튼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과수나 채수의 빛깔과 윤택, 즉 때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때깔만 좋게, 맛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리가 열매의 비대에 관여한다면 이 인산은 그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양만 많으면 어떻게든 팔 수 있고 소득도 올렸으나 오늘날은 경쟁 시대입니다. 그 경쟁은 당연히 품질 위주입니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려면 바로 이 인산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열매만 광택이 덜한 것이 아니라 잎까지도 광택이 없습니다. 작물마다 차이가 있는데 광택이 없는 것은 공통적이고 또 어떤 것은 진한 녹색을 띠면서 잎이 좁아지고 또 어떤 것은 남색을 띠면서 곧 황하여 갈색 반점이나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집니다. 어느 잎에서 주로 나타나냐고요? 하엽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증세는 각기 달라도 모두 하엽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인산은 식물의 신진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ATP 속에 인산의 한 종류인 삼인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사작용이란 식물이건 동물이건 모두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작물이 살기 위한 기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인산은 저온이나 냉이에도 도움을 줍니다. 추위와 더위에 도움을 주는 비료로는 가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해 방지를 위해 인산과 가리, 즉 인산가리를 시비하면 도움을 됩니다. 그렇다고 발생된 당시에는 주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뒤에 인산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산은 느리고 거기다 토양 온도가 10도 이하이면 아예 흡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물이 인산을 부족함이 없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명색이 비록 3대 요소인데 질소, 가리와 함께 각각 맡은 역할은 달라도 직간접적으로 작물이 뿌리와 줄기, 잎, 즉 겉물이 커가는 때도 모두 관여합니다. 따라서 작물의 성장,
즉 건물을 키우는데 질소만 주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질소나 가리는 민첩하고 부지런하니 토양에 뿌리기만 하면 비호가 나타나는데 이 인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3요소 중 질소는 너무 재빨라 가끔 넘쳐서 문제이지만 가리는 언제나 부지런하여 넘치게 주어도 작물 자체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토양에 너무 많은 양이 잔존하면 마그네슘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만 질소, 가리 둘 다 뿌리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인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느려 터진 데다가 게으릅니다. 이 느려 터지고 게으른 인산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효과가 나게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민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부탁만 하면 잘 들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질을 잘 알아 부탁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의 다른 요소의 특성도 알아야 제대로 사용하겠지만 특히 괴팍하고 게으른 칼슘이나 느리고 게으른 인산을 부르먹으려면 그 특성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산을 알면 비료의 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속 영상으로 인산이 성질이 왜 느려 터지고 게으른지 그 정도와 까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